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익산 북부권 수해로 대조천과 삼북천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해를 입은 지 1년이나 지났어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사이 올해 또다시 수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많은 비가 내렸던 익산과 군산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의용 소방대 등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옥구 대마산 일대도 지난해에 이어 토사가 덮쳤습니다. 주민들은 새만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옥구 배수지 공사로 산이 깎이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익산 북부권 수해로 대조천과 산북천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를 입은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손도 못 대고 있는데요. 행정 절차와 협의에 발목 잡힌 사이 익산은 올해 또다시 수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 용동면을 관통하는 3km가량의 익산 대조천. 지난해 7월 익산 북부권이 수해를 입은 후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548억 원을 투입해 하천 폭을 넓히고 분당 2,000세제곱미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배수 펌프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해 연말에야 정부가 재해 개선지구로 지정고시했고 지금은 실시 설계 중입니다. 정부 협의와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부터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수해를 입었어도 실제 사업은 2년 후에나 추진되는 셈입니다. 지금 올해 설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요. 예, 설계가 끝나야 착공이 되는 상황. 삼북천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익산시는 삼기면 연동지구와 용안면 남포지구까지 두 곳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용역을 거쳐 정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해야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올여름 삼북천 일대는 또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연동지구하고는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있고요. 폭우가 내릴 때마다 침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은 행정 불신과 늑장 대처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줄곧 배수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외쳤지만 해가 바뀌어도 무엇 하나 진척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수장을 빨리 쳐야 안지 이날 가면 내년에 또 물죠. 특히 갈수록 강수량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 절차와 예산 타령만 하는 것은 행정당국과 정치권이 민생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꼬집고 있습니다. 시기도 이제 되게 장기 시간이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천인데 금강으로 이어지는 삼북천 문제는 좀 더 요원한 문제예요, 지금. 정부는 15일 발표한 영동과 서천 등 특별 재난지역 5곳 외에도 추가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국회 행안위원회는 오는 17일 익산을 찾을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대조천과 삼북천 등 지방하천 개선의 시급성을 설득해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이은 수해로 삶의 터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주민들. 진척 없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이 희망 고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지난 10일 폭우로 군산 월명동 수해 재발에 대해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은 지난 11일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월명동 우수저류시설에 압송 펌프시설의 보강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적기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의심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은식 의원은 우수저류조와 배수펌프장을 갖췄는데도 침수 피해가 재발한 것에 대해 용역을 통해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익산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조남석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제적 선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집행부 업무보고를 오는 23일 단 하루만 받기로 했습니다. 한편 5분 발언을 통해 유재구 의원은 안심 비상벨 관리부서 일원화 필요성을, 손진영 의원은 만경강 일원 익산 김제 행정구역 경계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김충영 의원은 시내권의 반복적인 침수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배수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이 호우 피해를 겪은 군산 성산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배숙 도당위원장은 지난 12일 호우로 수해를 입은 성산면을 찾아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산면 일대는 매년 집중적인 호우가 있을 때마다 수해가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수해 지역의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를 위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정부,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황등 석산의 문화예술공원 전망대가 들어섭니다. 석산 개발업체인 황등산업은 오늘 황등석산에서 문화예술공원 전망대 건립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황등석산은 지역 주민들과 활용 방안 협의를 거쳐 농어촌 휴양 관광단지로 만들 계획이며 1단계 사업인 전망대 건립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9월까지 전망대와 산책로가 만들어지고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팜과 모노레일, 야외 음악당 등의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전망대 건축을 통해 지역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익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많은 비가 내렸던 익산과 군산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등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1,600명 이상의 군 인력이 동원돼 복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담벼락이 무너진 곳에서 삽질이 한창입니다. 지난 10일 내린 비로 담벼락이 무너져 통행이 어려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다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가에 토사가 너무 내려와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익산 남여대 의용소방대 대원이 한 삽 한 삽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수해를 입은 곳을 방문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상추를 심었던 비닐하우스. 상추는 흙에 둘러싸여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곳곳에는 쓰러진 물건들이 있어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혼자 복구 작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찌개 저기 넘어졌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군인들 좀 몇 명 달라겠더니 오늘은 안 나와. 소식이 없더라고요. 주민들이 직접 복구하기 어려운 곳에는 군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군산시에는 군 인력 60여 명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16일부터 1,600명 이상의 군 인력이 복구 작업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지난 주말 수해 지역을 찾아가 복구 작업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3일 의원들을 비롯해 의회 사무국 직원 등 70여 명이 성산면과 나포면 일대에서 산사태로 주택, 농장에 흘러내린 토사와 폐기물 처리 등 피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우민 의장은 지난 12일 미룡동과 나운동 일대에서 배수로 정비와 파손된 나무 가지치기 정리, 쓰레기 제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현장 활동은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가 미진한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기업지원센터를 확장했습니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기존의 기업지원센터는 본관 회의실 일부 공간에서 소규모로 운영됐지만 이를 독립공간으로 확장해 전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입주기업의 판로 개척과 인력 수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맞춤형 상담이 제공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병도 의원은 오늘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 공제 금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2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30%, 5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는 공제율 15%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본 공제 금액을 30만 원까지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새 대표이사 후보로 최영환 전 군산시 안전건설국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발전은 지난 12일 서류 심사를 통과한 최 후보자에 대한 대표이사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면접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번 주 최 후보자를 군산시에 단수 추천할 계획입니다. 시는 최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익산과 군산 지역 소상공인 가입자들이 노란우산 공제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대상에 자연재난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노란우산 가입자는 공제금을 수령받거나 기존에 납입한 금액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2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익산 지역 소상공인은 9천여 명, 군산은 8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익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3선 박철원 의원, 부위원장은 초선 이중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위원으로는 오임선, 장경호, 양정민, 김진규, 조남석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예결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올해 추경과 내년도 예산 등을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 지난 10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옥구 대마산 일대도 토사가 덮쳤습니다. 주민들은 새만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옥구 배수지 공사로 산이 깎이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비 피해가 반복될 게 뻔해 보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옥구읍의 대마산 아래 지난 10일 새벽 폭우가 쏟아진 후 건축자재 야적장은 진흙과 모래로 뒤덮였습니다. 컨테이너 창고 한 동은 밀려온 토사가 그대로 바닥에 말라붙었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폭 1m짜리 흉관을 묻어 피해가 덜했지만 지난해에는 컨테이너 창고가 물에 잠겨 기자재를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가 5통이 있어요. 5통이 다 밑에가 물이 먹었어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한번 이걸 갖다가 물을 먹으면 다 썩어요. 그러면 이걸 싹 다 뽑고 두 동 정도 다 뽑고 건널자리 야재장에 있는 물건들이 다 저기 흙탕물에 쌓여가지고. 큰 비가 내릴 때마다 토사 유출이 시작된 건 지난해. 피해 주민은 군산시가 새만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대마산 일대에 추진하는 옥구 배수지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대마산 정상에 2만 5천 톤의 물탱크를 만들기 위해 진입로를 내다 보니 나무가 베인 곳의 흙이 고스란히 산 밑으로 쏠려오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배수로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된 배수로 설치 구간은 논으로 토사가 흘러든다며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우회하려는 구간은 땅 주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군산시도 난감한 상황. 사실상 배수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도 고스란히 비 피해를 비껴갈 수 없어 보입니다. 비만 오면 흙더미에 파묻히는 옥구 배수지 공사 현장.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학생을 중심으로 100일의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현재까지 발생한 100일의 환자는 197명입니다. 지난해까지 5명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전체 환자의 80.2%가 10대 청소년이고 9세 이하 아동도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100일에는 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수련병원이 오늘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최종 수리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오늘 전공의 사직서를 처리하고 오는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도내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미복귀 전공의 수는 지난 3월 기준 전북대병원 150여 명, 원광대병원 90여 명입니다. 익산 여름 행정연수에 참여할 대학생 133명이 선발됐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행정연수 발대식을 열고 사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4주 동안 시청 부서와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서 행정 실무를 맡게 됩니다. 한편 익산시는 이번 행정연수 모집에 51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65살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 65살 이상 도민은 전체 도민의 24.7%인 43만 800여 명입니다. 65살 이상 인구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경북, 강원에 이어 4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 평균인 21.8%보다 2.9%포인트 높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과 함께 파장이 예상됩니다. 남원시는 지난 12일 기획실 예산팀장이던 6급 A주무관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15일자로 4급 국과장에 해당하는 시민소통실장직의 직무대리에 발령했습니다. A사무관은 앞서 지난 5월 31일 새벽 광주 대구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일단 인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또다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이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 기준인 0.036%로 확인됐으며 시속 50km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159km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현장 수습을 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자 치료를 마치고 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완주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교사폭행과 관련해 전북교사 노동조합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병원 연계형 공립대안학교 설립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란 심리 또는 행동에 문제가 있어 교육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을 말합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해당 학생은 담당 의사가 학교에 다닐 정도가 아니라는 소견을 밝혔음에도 등교를 강행했고 교감과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들 학생이 무리하게 등교해 수업 방해, 교육활동 침해, 학교 폭력 등을 하는 것은 교원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원광대병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병원은 전북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익산시청, 익산시 보건소, 익산시 의사회 등과 원회 대표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광대병원은 중증 응급 이송 환자에 대한 진료 협력 방안과 감염 환자 안전관리 사업 추진, 재활의료 활성화 등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육군부사관학교가 훈련부사관 27명을 선발했습니다. 훈련부사관은 중사부터 상사를 대상으로 전문 교관 훈련을 거쳐 선발됩니다. 교육과정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김정현 상사가 육군참모총장상을, 송홍근 중사가 육군교육사령관상을, 조은하 이진성 중사가 육군부사관 학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원광대에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70개 대학이 참여해 내년도 입학 전형 등을 안내합니다. 또 EBS 대표 강사들이 수시 지원 전략을 설명하고 의학계열 입시 특강을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초등학생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80명을 모집합니다. 박물관은 오는 30일 개강하는 키즈 보석 아카데미 수강생을 이같이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는 보석 캐기와 탄생석 벽시계 만들기, 보석 전시 설명 등이 진행되며 수료증과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이며 오는 17일 보석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모현동 7개 단체가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 시원한 음료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15일부터 19일까지 배산체육공원에서 진행되며 7개 단체 회원들은 음료 나눔 봉사와 함께 익산의 바른 주소 갖기 캠페인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며 익산사랑 실천에도 앞장섭니다. 산업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NIT가 군산시 소룡동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59호를 전달했습니다. 기탁된 백미는 저소득 취약계층 59세대에 전달될 예정인데요. 주식회사 NIT는 군산시에 이웃돕기 성금 4천만 원 기탁을 비롯해 총 1억 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새벽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며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5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